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검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제일 짜증나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또 실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60점만 맞자. 60점만 맞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 제일 쉽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80, 이상심리학에서 80, 70, 70만 맞죠. 임상심리학에서 70.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심리, 또 심리학 개론에서 70. 다 70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60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50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40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자. 모르는 건 포기하고 넘어가자. 그냥 찍자 이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면 100점 맞을까 봐 겁날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에만 어렵지 개념이 들어오면요. 또 심리학도 귤처럼 딱딱 떨어집니다. 과일로 비교하면 귤이에요, 귤. 톡 따먹으면 되거든요. 뭐 심리학 용어, 기준, 신뢰도, 타당도 뭐 나올 게 뻔합니다. 똑똑 제가 귤처럼 맛있게 까드리겠습니다. 뭐 웩실러, MMPI, HTP 뭐 이 똑똑 귤처럼 똑똑 따집니다. 그래서 귤 이렇게 10조각 중에서 6조각만 맛있게 먹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또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점수죠. 원래 점수니까 실시한 심리검사의 채점을 실시한 심리검사의 채점에서는 최초의 점수, 이 최초의 점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점수다. 끝. 다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기준 갑니다. 기준, 준거 이런 말이 어려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교회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줄 맞히지 않습니까? 기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준이 준거예요, 준거. 기준을 통해서 양팔 벌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 양팔 벌려 이 비교하는 거, 즉 준거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을 기준이라고 해요. 비교 점수죠. 그래서 기준이란 표본을 통해서, 표본은 기본 준거죠. 표본을 통해서 개인의 점수를 비교 나오죠. 비교 나오면 무조건 기준이에요. 비교하고 분석해서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나와 있죠. 점수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냐? 기준을 기준이라고 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 했죠. 기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즉 기준 참조 검사는요, 기준 비교하는 점수에 비교,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유사한 다른 점수와 비교하는 점수를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상대평가죠. 기준 참조 검사는 상대평가예요. 뭐 60과 70과 80을 비교하죠. 이런 걸 상대평가다. 준거 참조 검사는 이 기준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비교를 통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즉 우리 시험은 60점이 합격선이죠. 60만 넘으면 합격, 60을 못 넘으면 불합격.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점수를 평가하는 거, 이걸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다. 운전면허 시험은 뭐 이런 운전면허 시험, 각종 국가자격시험 이런 것들은 준거 참조 검사다라고 나오는데 또 살짝 또 꼬을 수 있습니다. 준거 참조 검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안 변하지 이러면 또 낚시에 걸리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2종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볼 때는 1종은 60 이상, 2종은 70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가 틀리죠. 그래서 기준점은 때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준거 점수는
때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 달라질 수 있다. 운전면허 2급과 1급은 점수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그냥 종 모양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전국 수능평가 모의고사. 서울에 있는 제가 이제 동대부고 나왔어요. 동대부고. 고등학교 동대부고 나왔어요. 동대부고와 1등, 2등과 또 충청도에 있는 논산고등학교의 1등, 2등. 논산은 제 고향입니다. 1등, 2등은 틀리죠. 그래서 모든 이 전국에 있는 점수를 전체 모아놓고 이걸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그냥 모듈 전체 모아놨다. 이걸 정규분포. 정규분포 중에서 가운데 여기 이 평균값이 평균. 이 가운데를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은 한 라인에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라인에 있습니다. 요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플러스 2 또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서 요 사이 1 표준 편차를 68% 이내라고 합니다. 68. 그래서 마이너스 34 플러스 34 그래서 이 68%이 이내를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플러스 1 표준 편차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95고 여기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68% 이내가 1 표준 편차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점수가 68% 이내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럼 1 표준 편차죠. 근데 표준 편차는 15다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 이럴 때 개인의 점수는 어디 분포입니까? 라고 하면 68%는 1 표준 편차니까 1이죠. 표준 편차가 15니까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15죠.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돼요? 100점 평균이 100점이라고 지가 주어져요. 평균이 100점이고 편집표가 10이다. 평균 100에서 마이너스 15는 85 플러스 15는 115 그래서 85에서 115 사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사이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지점수. 지점수는 표준 점수라고 그래요. 표준 점수. 한 번 더 가면요. 표준 점수가 뭐냐면요. 이렇게 종 모양 정규 분포에서 세로 할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편차, 이 떨어진 편차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분산도, 산포도, 변산도의 의미가 표준 편차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일명 지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점수는 예를 들면 평균이 100이고 편집표가 10이 나오죠. 이럴 때 68%에 속한다. 그러면 지점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니까 85에서 115다.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지점수가 음수값이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를 지점수라고 하죠. 또 T점수가 있습니다. 표준화 점수라고 하는데 양수값으로 변환시키는 T점수. 이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다. 이 공식입니다. 예를 들면 표준 편차가 1이다. 1분의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원점수가 예를 들면 110이다. 평균은 10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110이다. 또 100이다. 100. 그냥 101로 하기 쉽게요. 101이다. 101. 이럴 경우에 예를 드는 거니까 1분의 101 빼기 100은 1이다. 그래서 지점수가 1이다. 지점수가 1. 1이
백분율로 얼마 점수인지 모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T점수를 만들었다. T점수는 10 곱하기 지점수 플러스 50이다. 공식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점수가 1이니까 1이죠. 10 곱하기 1이니까 10 더하기 50이면 지점수는 60이다. 60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잡도 60입니다. 자, 확률 표집은요. 확률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무작위. 그냥 단순 무작위로 하는 거 제비뽑기. 칭합 표집은 모집단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단계예요. 이질적인 하위 단계가 있을 때는 칭합 표집, 다른 말로 유칭 표집이고요. 집약 표집, 군집 표집은 집단 자체, 그러니까 하위 집단이 동질적이에요. 동질적인 하위 집단이면 집약 표집, 군집. 예를 들면 군대 내부반, 1 내부반, 2 내부반, 3 내부반 비슷하죠. 칭합 표집은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이렇게 서로 층이 이질적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확률 표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확률 표집도 있겠죠. 비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어떻게 막 눈덩이 표집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아닌 게 답이에요. 다음 중 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1번 단순 무선 표집, 2번 층합 표집, 3번 집약 표집, 4번 뭐 눈덩이 표집, 뭐 떡볶이 표집. 이러면 눈덩이, 떡볶이는 비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 표집도 확률이다. 그래, 체계적. 우리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번, 20번, 30번 나와. 문제 풀어. 이렇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준 해석입니다. 규준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비교하냐?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인 집단에서 각 순위를 매기는 거. 100번이 점수. 또 정규 분포에서 비교하는 거, 표준 점수. 또 스테나인 등급을 나눠서 고교 내신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나눠서 하는 거 표준 등급. 그래서 스테나인 점수, 원점수를 1부터 9까지 범주로 나누어서 거기에 100분율에 맞춰 등급을 매기는 거 표준 등급이다.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스테나인 점수다라고 보고요. 이 세 가지. 첫째, 다음 중 집단 내 기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집단 내 기준 1번 100분위 점수, 2번 표준 점수, 3번 표준 등급, 4번 떡볶이 점수 하면 답이 떡볶이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달 기준 볼 거 없습니다. 중앙값 이거 엄청 나와요. 중앙값 검사 관련 주요 개념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점수가 1, 1, 2, 2, 2, 3, 3 이런 점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해서 사례수로 나누는 거 이걸 평균값이죠. 평균값이다. 또 가운데 있는 점수로 대표선수를 나누자. 이건 뭐예요? 중앙값이죠. 중앙값, 중앙치. 또는 많이 나온 선수로 대표 선수를 만들자. 최빈값. 그래서 이걸 대표값이라고도 하고요. 중앙 경향치, 중앙 집중치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의 평균의 위치는 대표 선수니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살짝 꼬셔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치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웃기지 마라. 평균하고 일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는 뭐예요? 흩어진 정도. 시험 범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범위라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나왔고요. 표준 오차는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거.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표준 오차라고 한다. 즉 뭐냐면요.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래서 갤럽에서 조사한다. 갤럽에서 표본을 여러 번 조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조사해서 이 표본들의 평균 또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 간의 간격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이런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모집단 샘플링을 여러 번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발생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뭐 선거할 때 그 발표할 때 개표할 때 아나운서가 자 오차범위 몇 프로 줄어졌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의 오차범위는 -2 뭐 오차범위입니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 오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건 대표값, 다른 말로 중앙 경향치 또는 중앙 집중값 다 같은 의미다. 분산도,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분산도 또는 산포도,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라 흩어진 정도를 분포로 만든 거, 산포도 또는 변산도, 변산 앞바다가 아니라 흩어진 정도를 얼마큼 변화된 게 흩어졌냐 이걸 알아보는 걸 분산 들어간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흩어졌다. 범위. 정규 분포에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이런 표준 편차에 따라서 흩어졌다. 표준 편차가 나오고요. 4분위 편차. 오디션에서 많이 하죠. 4등급 만들어 놓고 1, 2, 3, 4.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 빼고 가장 적게 나온 점수 빼고 중간 두 개를 평균 내서 하는 걸 4분위 편차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또 의외로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타당도 시험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꼭 나옵니다. 2차까지 잘 나와요. 신뢰도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지만 신뢰도 간결합니다. 신뢰도 갔냐 안 갔냐. 어떤 게 갔냐 안 갔냐 신뢰도. 저울을 딱 달아놓는데 몸무게가 60. 다음에 또 달아놓는데 또 60이다. 갔죠. 아 갔구나. 이렇게 할 때 갔냐 안 갔냐 신뢰도가 정확하다. 이걸 보는 거고요. 신뢰도 계수는 -1에서 +1까지다. 그래서 -1에서 +1까지를 신뢰도 계수를 보는데 플러스 1은 뭐예요?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찌찌뽕 관계다. 어떤 문항이 만약에 저울이 처음에 달았을 때 60, 그 다음에 달았는데 또 60, 똑같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가장 똑같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가장 큰 수이다. 1의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의 종사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다. 검사 A라는 검사를 했는데 또 A라는 검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실시하는 검사. 똑같은 검사를 2번 실시했다. 검사 신뢰도, 재검사 신뢰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점은 똑같은 검사를 똑같은 A라는 검사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다. 왜?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풀면 금방 풀 수 있죠. 그래서 왜? 기억되니까. 그래서 기억 효과가 나온다. 왜? 연습했으니까 연습 효과가 나온다. 왜? 똑같은 문제가 2월 됐으니까 2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기억 효과, 연습 효과, 2월 효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검사 때문에 생겼다. 검사 요인 효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내 남자가 성숙했어요. 성숙하면 똑같은 문제를 해도 답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성숙해서 나왔다. 성숙 요인 효과. 어떤 역사적 사건 때문에 또 답이 다를 수 있다. 역사 요인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동형검사 신뢰도다 이겁니다. 동형검사. 그래서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유사한 검사와 상관관계를 검토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검사, 유사한 문자.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다 또는 상관관계를 유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답이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검사는 근본적으로 측정의 영역에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표집되어야 하니까 표집의 오차. 표집 오차를 중요시했다. 표집 오차를 중요시했다. 동일한 내용에 표집하면 동형검사 신뢰도다. 뭐 예를 들면 토익과 비슷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뭐 하나 만들었죠. 뭐 탭스인가 뭐 만들었었습니까? 토익과 탭스가 비슷하다. 그러면 이 비슷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표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표집이 중요하다.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분 신뢰도, 반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그래서 반으로 나누는 방법. 그래서 이 반으로 나누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뭐예요? 앞뒤로 나눈다. 전후 반분법. 홀수 짝수로 나눈다. 기후 반분법.
서로 비슷한 유형을 배치한다. 짝진 임의 배치법. 짝진 임의 배치법.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음 중 반분 신뢰도에 나누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전후반분법, 2번 기후반분법, 3번 짝진 임의 배치법, 4번 떡볶이법 하면 답이 떡볶이법이 되겠다라고 보고요. 쿠더와 리차드슨이 처음으로 만들었고 크럼바우 알파 계수, 동질성 계수, 크럼바우 알파 계수로 만들었다. 그래서 크럼바우 알파 계수 나오면 반분 신뢰도 또는 내적 문항 합치도, 문항이 똑같다는 거, 내적 문항 합치도 또는 동질성 계수, 찌찌뽕. 동질성 계수, 내적 문항 합치도, 반분 신뢰도 크럼바우 알파 계수로 추정한다. 크럼바우 알파 계수 똑같다는 의미는 플러스 1이 똑같다는 의미다. 가장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차이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겠고 문항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경우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진다. 다만 문항수가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정비례로 신뢰도가 정비례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건 신뢰도가 높지만 항상 높은 건 아니다. 정비례로 커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요. 문항의 반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의 반응수도 많을수록 좋지만 일정 기간 초과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타당도로 넘어갑니다. 타당도. 타당도는 뭐냐? 간단합니다.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제가 지금 강의를 우리 임상심의사 강의를 지금 맞게 하죠. 이건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운전면허 강의를 해요. 그럼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걸 타당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시험을 보는데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관련 내용이 뭐예요? 타당도죠. 거꾸로 임상심의사 자격을 하는데 문항 중에 대학 수학 능력 문제가 있다. 뭐 정석, 수학의 정석에 갖고 뭐 탄젠트, 뭐 코사인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타당도가 없다. 타당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당도의 종류,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타당도라고 한다. 논리적 타당도.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 나오면 내용 타당도다. 이게 첫 번째고요. 측정하자는 내용의 내용대로 내용이 나왔죠. 내용대로 나오면 타당도다. 논리 나오면 내용 타당도. 내용대로 나오면 내용 타당도.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와 관계된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가 답이에요. 또는 문제에 있는 유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찾으면 답이에요. 이건 정확한 팁입니다. 저도 출제위원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 맞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 내면 또 잘려요. 징계 먹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검증된 문제 위주로 나와요. 또 만들려면 심사숙고해서 이 문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 항목의 영문자가 있는 내용대로 나오면 내용 나왔네? 내용 타당도. 이렇게 맞추는 게 완빵입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팁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나오죠. 예를 들면 어떤 검사가 종신으로 오랫동안 종신보험이 아니라 종신으로 나온다. 계속 긴 시간 동안 검사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에 오래토록 이런 문제가 글이 나왔다. 그러면 오랫동안 종신이지 종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의미가 나왔든지 아니면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맞춘 단어가 대부분이 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내용 영역을 반영하니까 내용 타당도죠. 내용 영역을 반영하려면 누가 반영해야 돼요? 전문가가 반영해야죠. 그래서 전문가가 주로 반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용 타당도. 전문가 내용 타당도. 논리적 내용 타당도.
또 내용 영역, 내용 타당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면 타당도, 안면으로 보는 거예요. 즉 안면이죠, 안면. 안면 타당도는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임상심의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임상심의사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기능사가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전기기능사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김덕희 교수 막 똑같이 나오는 에서 한 개도 안 똑같네? 그걸 풀고 있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딱 보면 이거 우리 시험지 아닌데요? 이렇게 안면으로 알 수 있죠. 검사가 무엇을 재는지 안면으로 알 수 있다. 이걸 안면 타당도로 한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다. 아, 이거 우리 시험지 아니에요? 무슨 타당도? 안면 타당도다라고 보시고요. 준거 타당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뭐예요? 준거, 검증된 준거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준거 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라고. 여기서 보면은 경험적 근거예요. 경험적 근거라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기준점이죠. 기준 준거다. 그래서 경험적 근거 나오면 준거 타당도다. 경험적 근거, 준거. 실험적 근거. 실험적으로 근거가 나왔죠. 실험적 근거, 실험이 경험이니까요. 실험적 근거, 경험적 근거 나오면 준거 타당도다라고 보고요. 이 준거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 예언 타당도는 어떠한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는 미래죠.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면 예측 타당도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아보는 거, 이게 준거 타당도 중에서 예언 타당도다. 검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건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사라고 한다. 그냥 쌀을 던져서 미래를 알아보는 점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알아본다. 이거는 예언 타당도라고 한다.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라고 한다. 미래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새로 제작된 검사와 타당도를 위해 기존의 타당도를 보장받은 검증받은 거와 현재 동시에 째집봉한다. 새로 제작한 검사와 이미 검증받은 검사와 서로 비교, 찌찌뽕시키는 건 동시 패션, 동시 타당도라고 한다. 해서 동시 패션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았다 공인 타당도로 간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냥 예언하는 게 뭐예요? 검사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요. 미래 행동에 대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다. 수치화 못 시키면 점쟁이, 수치화시키면 상담사. 그래서 다음 타당도 중에서 수치화시킬 수 있는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예언 타당도 또는 준거 타당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면 준거 타당도 개수, 준거 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예요. 준거는 뭐예요? 기존으로 검증된 기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즉 표지보차 잘 뽑았냐 안 뽑았냐, 이 표지보차가 대표가 잘 뽑았냐 안 빠졌냐, 그래서 표집틀을 잘 구성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준거 타당도가 중요하다. 또 준거 측정지의 신뢰도, 또 준거 측정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함정인가, 이걸 보고 범위의 제한, 범위가 너무 조금이든지 범위가 너무 넓은지.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갤럽이 조사를 하는데 몇 번 조사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 오차라고 하죠. 그래서 표준 오차가 없어야 돼서 몇 번씩 샘플링 하는데 표집을 초등학생한테 했어요. 그러면 표집 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표집 오차에 따라서 타당도 개수가 달라지고요. 또 초등학생이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겠죠. 이럴 때 또 준거 타당도 개수가 달라지고, 범위 제한, 너무 초등학생만 범위를 모았어. 이럴 때도
준고타당도 개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고타당도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표집 오차, 2번 준고 측정치의 신뢰됨이 타당하다, 3번 범위 제한, 4번 떡볶이 하면 답이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구인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개념타당도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 나오면 구성타당도다. 어떤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라고 한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TV 저는 잘 안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뭐 가끔 옛날에 본 게 있습니다. 별그대, 별그대, 별그대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여자 주인공 누구예요? 여자 주인공이 누구더라고요? 한예슬. 남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김수현. 그래서 그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별로 드라마도 이상한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주인공이 한예슬. 남자들은 한예슬을 많이 보려고 하고 여자들은 김수현을 많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별그대 영화가 있는데 이 둘 주인공들을 잘 뽑았다.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주인공들을 잘 뽑았다. 요인 분석. 이 주인공들이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이걸 수렴타당도. 둘이 사랑하고 막 이런 관계. 주인공 많이 나오잖아요. 김수현하고 전지현하고. 또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드라마 구성이 잘 되겠죠. 갑자기 김수현하고 전지현이가 한예슬이 아니라 전지현이네. 전지현. 피곤하니까 막 저도 깜빡깜빡하네요. 전지현이가. 김수현하고 전지현이가 둘이 사랑을 딱 하는데 갑자기 강호동이가 딱 나서서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래봐요. 그럼 드라마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구성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런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변별타당도가 높아야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관계 있는 게 많이 나와야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서로 상관관계 있는 게 많이 나와야 요인 분석이 잘 돼야 구성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각 문항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로 묶어주는 거, 관계 있는 것이 묶어주는 걸 요인 분석. 또 이론적으로 검증된 속성과 관계 있는 게 많이 나와야 관계 있는 변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수정 타당도가 높다. 관계 없는 변인들, 즉 강호동 이 관계 없는 변인들이 그러니까 강호동 같이 관계 없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안 나와야죠. 그래서 이 관계 없는 변인들이 많을수록 관계 없는 것들이 정확히 말하면 관계 없는 변인들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나오는 검사가 해당 이론적 구성 개념, 이론적 또 개념 이런 거 나오면 구성타당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타당도의 요인이 아닌 분석의 방법이 아닌 것은 나오면 1번 요인 분석, 2번 수렴타당도, 3번 변별타당도, 4번 떡볶이 타당도 하면 떡볶이 타당도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고 저는 또 2강 때 심리검사에 활용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